지금 한국 경제가 매우 침몰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동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2.4%, 2.5% 얘기하는데 부동산 관련한 부분들만 빼면 경제 성장률이 그냥 1% 밑으로 주저앉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 관련한 시장은 매우 침체될 게 분명합니다. 지금 고유가에 고환율에 고물가 때문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값 따위의 생각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2024년에 8만 건 거래 중에 거의 한 18,000건 이상이 미등기, 사실상 거래 조작이 매우 심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부동산 이제 시세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 보니 이제 부동산 시장도 건물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부동산 관련한 조사가 되게 심해질 때는 언제입니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시세 조작에서 부동산 떠넘길 거 다 떠넘기고 난 다음에 건설업계나 시행사나 유튜브나 전문가나 학계나 모든 이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해먹고 난 다음에 이제 그만 이제 마무리해야겠다, 접자, 이러면은 나중에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남은 이제 몇몇 잔챙이들 잡아들이고 대대적으로 수사했다라고 얘기하고 부동산 시장 바로 잡겠다고 얘기하고 그냥 어물쩡 이제 끝내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로 인해서 뒤통수 맞은 사기를 맞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락하고 몰락하는 거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2014년, 2011년에서 2014년 하우스푸어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도 호가는 계속 올라가도 거래가 없어서 부동산 시장이 엉망이었죠. 이제 그게 다시 반복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략 한 2027년, 28년쯤 되면 이제 집값이 많이 내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시점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쯤이 되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지금이 2024년 10월, 내년이 25, 내후년 26, 그 다음 27, 그 다음 28, 5, 6, 7, 8, 대략 한 4년 정도 중에서 이제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아마 집값이 많이 내려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집값이 내려가 있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경제가 되게 안 좋아진다라는 거죠. 사람들 수중에 돈이 없어진다라는 거고 되게 경계가 침체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무수히 많은 빚쟁이들이 탄생할 겁니다. 그들은 모욕당해도 온갖 수모를 다 견디면서 일하겠죠. 부조리에도 눈 감아야 되고요. 사실상 좆된 거죠. 아마 앞으로 죄송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에 대비하며 지내야 됩니다. 삶이 침몰하는 중인데 유가 대폭등인데 이런데도 집 사겠다고 그리고 주식하겠다고 떠들어대면 매우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지금요 회사들이 구조조정이 되게 심하죠. 20% 30% 자르는 건 그냥이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인데 더 이제 모험을 걸고 더 투기하겠다고 뛰어들었다가요 그냥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살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지금은요 집값 따위를 걱정할 시기가 아니고 노후를 대비하고 생활비를 걱정해야 되는 시기다. 생업이 최우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5%다 15%다 이런 개소리 하는데 놀아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40대만 되면 40살만 넘어가도 회사에서 안 잘리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주어진 환경을 잘 적응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시기라는 겁니다. 지금은 뭐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밥 한 끼 먹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회사 다닐 곳이 있다라고 해도 감사해야 되고 이래저래 그래도 가족들하고 따뜻한 밥 한 끼를 식탁에서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된 겁니다. 가족들이 그래도 식탁에서 같이 밥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엄마 아빠 그래도 퇴근하고 저녁에 가족들이 같이 자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빚이 많이 지면요 아빠가 집에서 가족들하고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밖에서 한참 배달 일을 하든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나르든 무슨 일이든 제조공장에서 공장을 돌리든 뭘 하든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없죠. 가족들이 아빠 얼굴을 볼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절대로 나에게는 안 일어난다? 누가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 침몰하고 돈이 없어서 궁지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하고 있고 월급을 받고 있고 꾸준히 생활비가 있다라고 하면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을 낭비하면요 그 낭비한 대가를 나중에 꼭 치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겁납니다. 두렵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땅이 꺼질 것 같고
사방이 막막하고 암울하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아닙니다. 지금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막막하죠. 겁나죠. 공고사직 받고 회사에서 잘리고 하는 일도 너무 많이 벌어져서 요새는 뭐 유튜브에서 뭐 퇴사 블로그, 뭐 공고사직 당했어요 이런 얘기도 별로 사람들의 관심도 못 끌 정도로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인데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내가 잘 모르는 곳에서 돈 벌 수 있다 이런 환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때에 뭐 도박하고 투기하고 코인 해가지고 재산을 100배 늘릴 수 있다. 뭐 2천만 원으로 10억 버는 뭐 이런 개소리에 놀아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2천만 원으로 10억 벌 수 있다고요? 그럼 지가 하지 왜 그런 걸 알려줍니까? 저한테 만약에 그런 비법과 능력이 있다.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고 저 혼자 할 겁니다. 왜? 진짜라면. 근데 그걸 알려준다라고 얘기한 놈은 99.9% 그놈이 사기꾼이고 쓰레기고 양아치입니다. 그런 놈들의 말에 놀아나면 내 인생이 다 강탈당합니다. 그런 놈들은 진짜 팔다리 다 잘라가지고 진짜 돼지한테 던져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놈들, 유튜브에 떠들어대는 가짜 전문가 놈들, 교수, 뭐 언론인, 뭐 정치인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전부 다 줄줄이 다 묶어가지고 저 강제노역 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랬건 저랬건 우리는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고 지금은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순식간에 무너지고 가정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죠. 어떻게 될지 앞날도 모르고요. 정말 불안과 충격과 공포가 많아지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월 1,000만 원씩 만약에 수입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도 매월 1,000만 원씩 벌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참 한심한 인간들이죠.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매월 200만 원밖에 못 벌면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10년 뒤에 20년 뒤에도 계속 매월 200만 원밖에 못 받는 200만 원 인생이라고 착각하면서 합니다. 근데 그런 걸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된다고 해서 나중에 더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이 크고 안 된다고 그래서 항상 안 되기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구간을 정해놓고 내가 어느 정도 이상을 벌면 이게 나의 최대치다. 그 이상을 받는 건 욕심이다. 라고 생각하고 낮추는 게 좋고 너무 적게 받으면 좀 더 받으려고 수입을 더 확보하려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노력하고 이렇게 애쓰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를 너무 폄하해서도 안 되고 과대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함부로 뭔가에 투기할 시기보다는 투자나 투기보다는 노후를 대비하고 생활비를 걱정하고 생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